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들의 결혼을 막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이 됐지요. 외동아들 가별이가 있는데 얼마 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려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가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참 예뻤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도시적인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처음 보는 순간, 아, 우리 아들 보기 참 좋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가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연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연이라고 해요. 그 미소가 참 예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지연이의 말투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요. 어머님이 이쁘시니까 아들도 이쁜가 봐요. 너무 발랄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말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말을 많이 했고 그 말투는 여전히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가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이 차이 때문에 그렇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식사 중에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님, 가별 오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가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한 번은 제가 가별이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연이는 계속 웃으며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내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별이가 지연이를 데려다 주러 나갔을 때 저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잘 어울릴까? 가별이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에이,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요. 그렇게 저는 가별이의 결혼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혼수 준비도 의논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이의 성격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요. 어느 날 가별이와 지연이가 함께 왔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날짜를 정했어요. 5월 15일이에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5월 15일? 그날은 우리 집안의 기일이었어요. 가별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날은 할아버지 기일인데. 그런데 지연이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누가 기일 지켜요? 그냥 다른 날 모이면 되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집안의 전통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다니. 하지만 가별이가 눈치를 챘는지 얼른 말을 돌렸어요. 아, 그러네요. 엄마, 우리가 날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이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제와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죠.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 준비에 깊이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별이와 지연이가 알아서 준비하도록 두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허전하기도 했어요. 제 결혼식 때는 양가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저는 그저 가끔 가별이에게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가별이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날짜는 그날로 해요. 결혼식장이 괜찮은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시내에 있는 호텔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지연이가 마음에 들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호텔에서 하나보다 하고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가끔 가별이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려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지연이와 둘이서 결정하는 듯 했어요. 청첩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식순, 답례품 등 모든 걸 그들이 알아서 했죠. 한 번은 제가 가별이에게 물어봤어요. 청첩장은 언제 보내니? 우리 친척들한테도 보내야 할 텐데. 가별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저희가 모바일 청첩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 종이 청첩장은 안 만들어요. 순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종이 청첩장은 안 한다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었죠. 시대가 변했지 하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지연이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은 가별이가 지연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그때도 잠깐 인사만 나누고 그들은 곧 나가버렸죠. 저는 며느리가 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해. 근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한 달 전쯤 됐을 때였어요. 가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내일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결혼이 취소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가별이가 왔어요. 다행히 결혼 취소는 아니었어요. 대신 가별이가 말하길, 엄마, 저희가 신혼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려고 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나? 어디를 그렇게 오래 가니? 유럽 여행이요. 지연이가 꼭 가보고 싶대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저렇게 사치스럽게 시작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참았어요.
젊었을 때 즐기라고 하지 뭐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준비 과정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지연이를 만날 기회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만남들은 대부분 짧고 어색했답니다. 어느 날 가별이가 지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반가웠어요. 드디어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와 앉아. 제가 자리를 권하자 지연이는 조용히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네, 힘든 건 없어? 괜찮아요. 대답은 항상 짧고 건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지연이는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때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별이만 이것저것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지연아, 우리 집 음식은 입에 맞아?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또 그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결혼식 때 한복을 입고 싶지 않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결혼식 때 한복을 입어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제 시어머님도 그러셨죠. 왜 그러니, 지연아? 한복이 예쁜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웨딩드레스만 입고 싶어요. 한복은 불편하고 좀 촌스러워 보여서요. 촌스럽다고? 순간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별이가 나섰어요. 엄마,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한대요. 한복 안 입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지연이와 저는 더욱 서먹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만나도 어색한 침묵뿐이었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과연 이 결혼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렸답니다. 결혼식이 3주가 남았어요. 그동안 지연이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연아, 시간 되면 우리 단둘이 식사라도 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네, 좋아요, 어머님. 지연이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내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비싸긴 했지만 지연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나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마음에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꼭 지연이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지연이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지연아, 왔구나.
여기 분위기 좋지? 지연이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근사한 곳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연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어머님. 대부분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다행이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구나 싶었죠. 그래,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는 골랐니? 네, 벌써 골랐어요. 사진 보셨잖아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때 일이 떠오르니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그렇지,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어머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어서 다른 화제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연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니? 유럽으로 가요. 한 달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볼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구나. 재미있겠다. 어느 나라를 가볼 예정이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여러 곳을 돌아볼 거예요.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 정말 좋겠구나. 사진 많이 찍어 오렴.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위해 이것저것 골고루 주문했죠. 지연이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지연아, 음식은 입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지연이가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의 가족 이야기도 듣고 제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죠.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만나볼까? 네, 좋아요. 제가 날짜 조율해 볼게요. 대화가 술술 풀리니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걱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던 찰나였죠.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께서 고르신 곳이라 그런지 특별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지연이와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이구나. 앞으로 우리 자주 이렇게 함께 식사하자. 네, 좋아요, 어머님. 그때였어요. 종업원이 물 주전자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종업원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주전자의 물이 지연이의 옷과 가방에 쏟아졌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입술이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큰 소리에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종업원은 당황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를. 하지만 지연이는 종업원의 사과를 들은 채도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가방은 이걸 어떡하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지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지연이를 말리려 했죠. 지연아, 진정해. 실수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말은 지연이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레스토랑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실수를 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어떤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또 어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지연아, 제발 진정하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제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연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종업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야, 너 이름이 뭐야? 사장 나오라고 해. 종업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 종업원도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러지 말라고 지연이의 팔을 잡았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어머님,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결혼에 대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매니저의 표정을 보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죠. 무슨 일이시죠, 손님? 지연이는 매니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매니저예요?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직원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매니저는 지연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옷값, 가방값 다 물어내세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해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아, 제발 그만하자. 제가 다시 한번 말렸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장 어디 있어요? 사장 나오라고 해요. 지연이의 고성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때였어요. 한 중년 신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레스토랑 사장인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이 레스토랑의 오너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아, 드디어 나오셨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사장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지연이의 기세에 눌린 듯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옷과 가방 세탁 비용은 물론이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어요. 세탁 비용?
이게 세탁으로 될 일인 줄 아세요? 이 옷은 명품이에요. 아예 새로 사주셔야 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벌떡 일어나 지연이의 팔을 잡았죠. 그만해, 지연아. 우리 나가자. 지연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깊은 분노와 함께 어떤 경멸 같은 것을 느꼈어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별이와 결혼할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어머님은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 결혼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지연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죠. 나오면서 사장님과 매니저, 그리고 종업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 나와서도 지연이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왜 절 말리세요? 저는 당연히 화낼 만한 일에 화낸 건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 실수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지연이는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는 억울해요.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지연아, 너가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니. 지연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성격의 사람과 살아간다면 가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고통받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별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맴돌았죠. 지연이의 화난 목소리, 당황한 종업원의 표정,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 모든 게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우리 가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지연이는 앞으로 우리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죠?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도 제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들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가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좀 와줄래? 가별이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그냥 와서 얘기하자꾸나. 몇 시간 후 가별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별아, 어제 지연이랑 식사를 했었어. 가별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정말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글쎄,
좋지 않았단다. 그리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종업원의 실수, 지연이의 과한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당혹감과 실망감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가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지연이가 그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가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저는 가별이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어요. 가별아,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결혼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가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저도 사실 지연이에 대해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가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가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화를 내고 욱하고. 하지만 곧 사과하고 달라지니까 넘어갔죠. 근데 이번 일은 가별이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니. 가별아, 결혼은 평생의 약속이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 가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가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그날 상황을 찍은 영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레스토랑에 CCTV가 있었을 거야. 한번 알아볼게. 다행히 레스토랑 측에서 협조해 주셔서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별이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죠. 영상을 본 가별이의 표정이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지연이의 과한 반응과 행동을 직접 목격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봐요. 엄마, 이걸 어떡해요? 저는 가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후 가별이는 지연이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서로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가별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았다는 생각에 다행스러웠죠. 가별아, 엄마가 너무 개입했나? 미안해. 어느 날 제가 가별이에게 말했어요. 가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가별이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고 일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끔 지연이와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마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연이와 저는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어요. 미선이라는 친구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선이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미선이라고 해요. 가별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미선이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요. 지연이와는 달리 미선이는 자연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선이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어요. 배려심 깊고 성실한 아이였죠. 가별이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느새 가별이와 미선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결혼식 날,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가별이와 미선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아, 이래서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가별이와 미선이는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예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그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들려줄게. 쉽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나에겐 큰 교훈이 된 이야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당혹감, 실망, 걱정,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의 두려움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들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밤새 고민했지. 그들의 표정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해. 우리 가별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보면 더욱 그래. 말을 하면서 가별이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선이와 함께 있는 모습,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그 행복한 순간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제 눈에 보이는 위험을 막아야 할지, 정말 큰 고민이었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의 무거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 경험이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우리 가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물론 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어서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해요. 가별이도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부디 겁먹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면 비록 그 순간은 힘들더라도 결국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은섬이고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경찬이와 작은 아들 경수입니다. 두 아들 모두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경찬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쁨도 잠시, 곧 뒤따라온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혼집 마련이 걱정됩니다. 혹시 저희 집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경찬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경찬아, 어머니가 너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집은 너의 힘으로 마련해야 해. 제 말에 경찬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어머니, 우리 형편이 어렵지 않잖아요. 저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경찬아. 너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더 값진 거야. 어머니 말을 이해해 주렴. 그날 이후로 경찬이와 저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제 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찬이는 그 후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경찬이의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번에는 작은 아들 경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우리도 신혼집이 필요한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오다니. 경수야, 내가 경찬이한테 한 말 들었지? 너도 마찬가지야. 집은 너의 힘으로 마련해야 해.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집은 다 자식들 집 사줘요. 우리만 왜 이래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수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어머니 말을 믿고 따라주렴. 경수도 형과 마찬가지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 모두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서로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은섬 씨, 당신 왜 그래? 자식들 결혼한다는데 집 정도는 사줘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자식들한테 인색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죠. 30년 전 저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부모님을 모셨죠. 2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저에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했잖아요.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은섬아,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새 집에서 편안히 지내셨고 저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의존적이 되어갔고 모든 것을 저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은섬아,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났어. 새로 사주면 안 되겠니? 딸, 우리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해줘. 이런 요청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위한 여유가 점점 줄어들었죠.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저에게 의지하셨고 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느라 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은섬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돈들이 쌓여 빚까지 지게 되었죠.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게 되었고 상사의 질책을 받기도 했죠. 승진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부모님의 자립심을 빼앗아 버렸어. 제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과 저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때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인색하고 냉정한 어머니로만 보였겠죠. 특히 결혼을 앞둔 경찬이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경찬이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처럼 큰 선물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경찬이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내 힘으로 이뤄낸 거라 더 값지단다. 경찬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서 여전히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모았죠. 그는 월세 단칸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경수의 말에 담긴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찬이와 경수는 각자의 힘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전세였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죠. 어느 날 경찬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경찬아.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그런 거란 걸 알아줘서 고마워. 경찬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점차 책임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스스로 이뤄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경찬아. 나는 너가 자랑스럽단다. 얼마 후 경수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제 힘으로 집을 구하면서 책임감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가족 간의 갈등은 서서히 풀어져 갔습니다. 아들들은 제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면 아들들과의 갈등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자립심을 기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죠. 경찬이는 이제 자신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경수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어머니,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듭니다. 그때 조금만 더 도와줬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도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때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선택이 모든 분들에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결정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서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제 결정에 대해 아들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제 마음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우리 가족의 갈등은 조금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결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경청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들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도 곧 부모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합니다.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 이름은 박혜순이고 올해 67살입니다. 외동아들 동규와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요즘 시장에 가면 오랜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하면서 자랑을 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혜수 씨는 복도 많지?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 짓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참 귀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식사 시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자니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구나 하고 생각했죠. 동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어릴 적 배운 방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접으면 돼.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 공원에 나갔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며느리와는 이런 갈등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문제는 손주 교육 문제였어요. 김할머니는 손주에게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이의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부가 최고였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손주도 비슷한 나이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봤죠. 김할머니, 제 생각에는 아이의 흥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래요? 혜순 씨는 어떻게 하길래 며느리랑 잘 지내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제 생각도 조심스레 전하고요. 김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며느리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동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동규 좋아하는 갈비찜도 특별하게 준비했지요. 식사하는 도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하나보단 둘이 좋아. 6살 차이인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였죠. 우리 며느리,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더 잘 먹어야 해.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너는 몸 조심해야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임신했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채소를 썰 때 저는 옆에서 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제가 태교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던 좋은 노래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 동규 가졌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 나중에 들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저녁에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동규가 말하자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2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길. 며느리의 임신 소식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해 보였거든요. 얘야, 괜찮니?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우리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며느리의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이 싱겁다고 해서 임신하면 입맛이 없어진대. 조금만 참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어제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미안해. 하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신음식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물을 만들어 며느리 방에 가져다 두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는 편하게 쉬어. 하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덧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개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날은 며느리 옆에 가만히 앉아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의 유치원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할머니, 나 긴장돼. 하고 손주가 말하길래 우리 손주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기 참 힘들죠? 하고 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대해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생각이 달라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군요. 저도 한번 며느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애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며느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어머니. 제가 가보지 못해 아쉽네요. 순간 며느리의 반응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많이 피곤할 거야.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이 피곤하구나.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며느리는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어머니,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관심 있게 듣더니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명절 준비를 하려니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아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송편을 참 예쁘게 빚었지.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하고 물었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
사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쉬어도 될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 준비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구나.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후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아들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나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 텐데. 라고 동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는 생각과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손주 방에 가보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녀석 또 장난감을 안 치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겠지만 이번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조금 쌓여 있는 걸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바빴을지 새삼 느껴졌어요. 천천히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내가 며느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밝고 활기찼었는지. 요즘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때의 미소를 보기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나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 부럽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할머니였어요. 혜순 씨, 여기서 뭐 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김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김할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리다니.
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혜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하고 말하는데 김할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혜순 씨,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 김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야겠어요. 고마워요, 김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김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먼저 사과해야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꼭 며느리에게 연락해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문자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나을까?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다 결심했어요. 문자를 보내자. 며느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우리 손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네. 손주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써줄래? 손주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짧게 보내면 안 돼요. 마음을 더 담아서 보내야 해요. 손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구나. 그럼 이렇게 써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어제 일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임신으로 힘든데 내가 더 힘들게 했어. 용서해주면 앞으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그동안 고마웠어. 손주가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썼어. 고마워. 손주가 말했어요. 자,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용서해 줄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답장이 왔나 확인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혹시 문자가 잘못 갔나? 아니면 며느리가 내 번호를 차단했나? 불안한 마음에 손주를 다시 불렀어요. 얘야, 문자가 잘 갔는지 확인해 줄래? 손주는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잘 갔어요. 엄마가 아직 답장을 안 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가는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 안 곳곳을 서성이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다시 손주를 불러 부탁했어요. 얘야,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래? 손주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내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뵙고 이야기 나눠요. 며느리의 답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다행이야. 며느리가 이해해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며느리가 오늘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서둘러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와 미역, 그리고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은 과일들을 샀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등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로 매콤하게 졸여냈고, 미역국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을 것 같아 넉넉히 끓였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언제 올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죠. 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는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느꼈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죠. 아가,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임신하고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버거웠을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는 서로 힘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뱃속 아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가, 나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며느리의 입덧이 심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며느리도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챙겨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가족은 이런 거구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제 곧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경청의 중요성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갈등이 있다면 부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 그런 가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